첼로 스퀘어 컨퍼런스의 백미죠.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비욘드 X에 일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이고요. 잘 모르시겠죠? 비욘드 X가 어떤 회사인지. 비욘드 포워도 오늘 SD에서 키워드가 나오긴 저희 좀 썼습니다. 비욘드를. 아, 그러세요? 예. 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커넥터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류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미디어인데요. 거기 운용사입니다. 좀 자랑을 좀 하자면 네이버에 돈 받고 콘텐츠를 판매하는 채널들이 한 1640개가 정도 있거든요. 네, 물류만 써서 저희가 전체 7등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안 주십니까? 저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콘텐츠 채널에 이게 다루는 카테고리들이 코주부, 제가 코가 좀 크죠. 그게 아니라 코주부, 코인, 주식, 부동산인데 그 중에서 물류를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지식과 네트워킹에 대한 필요가 니즈가 있는 시장이 물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커넥터스 구독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오늘 이번 세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요. 앞에 계신 네 분이십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의 진화와 확장인데요. 그래서 이번 진화와 확장을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시면은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디지털 기술 뭐 AI, 빅데이터, 뭐 IoT 다 좋은데 블록체인 다 좋은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창업가와 스타트업 영역의 창업가 분과 또 우리 자주 무대에 올라오시더라고요. 무대의 욕구가 대단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봉기 상무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좌측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미들마일을 혁신하고 계시는 분이죠. 로이스팝 박재영 대표님.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그리고 우리 오다 보니까 이 앞에 그 홍보 부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특성 통관 같은 솔루션을 혁신하고 계시는 우리 로그인 네트워크의 김정민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탤런트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그 탤런트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V2V라고 잘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라스트 마일 영역에서 되게 핫한 존재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창업자이신 권민구 이사님을 자리를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여기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삼성 SDS 최범기 상무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박수가 이렇게 잦으면은요, 저희가 이제 토론을 재미있게 진행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피드백을 좀 주셔야 박수도 많이 쳐주셔야 저희가 신이 나서 또 알겠습니까? 저희가 춤이라도 한번 추고 나갈지. 네. 이래도 안 주시는군요 박수를. 작년도에는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못하고 이 삼성 SD에서 온라인 행사를 개최를 하셨고 그때 이제 저희는 같은 파트너로서 이 토론 세션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주제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열쇠 디지털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주제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의 진화와 확장이에요. 삼성 SDS는 어려운 거 되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확장 측면에서 화물 운송하고 특성 통관 그리고 또 라스트 마일 영역까지 퍼스트에서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까지를 대표하시는 또 혁신하시는 이제 세 분의 대표님을 모셨는데 이분들을 초대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상무님께서 이번 첼로 스퀘어 컨퍼런스를 전체적으로 기획이나 또 주제를 선정할 때 있어서 좀 고민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여기서는 제가 말을 짧게 해야 이제 오신 분들이 길게 해주세요. 예, 말씀을 길게 이제 해주세요. 길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이름을 어렵게 뽑고 내용은 쉽게 전달해 드리는 거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제목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물류가 굉장히 이제 그 IT 쪽으로 디지털라이즈인데 낙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상은 이 창고라든지 아니면 로컬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또 수준도 굉장히 높은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 스테이터스에 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국제 운송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천덕꾸러기 같은, 그래서 뭔가 이 시장 안엔 데이터도 없고 좀 뭔가 그렇지만 이제 국제 운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각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산한 상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영역을 지금까지는 디지털라이즈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 전체에서 어떤 큰 그 기업들한테 효과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엑스큐션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기가 정보가 다 막혀가지고 오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그 국제 운송 부분을 디지털라이즈 해보니 정말 이 안에 정말 알토란 같은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공급망 자체가 점점 더 최적화되고 그 SCM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컨셉추얼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모든 기업들한테 돌려줄 베네핏들이 진짜 많다, 이런 공급망들을 혁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전히 저희가 이제 이 국제 운송이라고 할 때 뭐 포트에서 포트까지 가는 이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딱 짐을 내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통관도 해야 되고 미들마일, 라스트마일 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엮여야 사실 이 국제 운송 전체가 다 디지털라이즈 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로컬의 히어로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같이 이렇게 또 토론도 하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 이 시점쯤 됐을 때는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이제 첫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모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류는 곧 연결이겠죠. 오늘 오구일 부사장님도 기조 연설을 통해서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협업 자체가 연결 잘 되게끔 만드는 구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로그인 네트워크의 김정민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그 영상을 통해서 참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 보셨나요? 잘 나오던가요? 네, 유튜브에서 많이 뵀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단순한 일반 참석자이시고 오늘은 이렇게 토론 세션에 초대돼서 나오셨어요. 이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만큼 로그인 네트워크가 이제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또 여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로그인 네트워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그인 네트워크 대표 김정민입니다. 한 번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지나쳤으니까 이제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사이트가 혹시 어디시죠? 해외 사이트 많죠. 아마존, 아이허브 큰 데들요. 국내는 뭐 어디죠? 쿠팡 또 11번가 꽤 많죠. 지마켓. 거기서 물건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통관을 진행하는, 그러다가 이제 개인 정보 취합하라는 어떤 메시지 문자 날라오죠. 알림톡 날라오고요. 아마 꽤 많은 업체들이 저희 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걸 다 사용한다 그러면 너무 좀 건방진 것 같고요. 거의 꽤 많은 업체들이 저희 회사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핸드폰 있으시면은 핸드폰 그 개인정보 취합이나 다른 뭐 간부가세 내세요. 뭐 그밖에 기타 등등 그 문자 메시지 알림톡 보시면은 거기에 뒤에 URL이 tlogun.net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다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 관련한 그 전자 한글에는 그쪽 솔루션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회는 어떠신지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감회 말입니다. 예, 소감이 어떠신지. 중앙 무대에 계시니까. 뭐 좀 사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눌 만한 어떤 그런
그게 그렇게 저는 많지가 않아서 그냥 사무실에서 열심히 그냥 바로 옆에 개발자 앉아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최봉기 상무님이 이게 잘 저를 좀 이렇게 저희 회사 솔루션을 잘 봐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사실 나오게 됐어요. 한 2주 만인가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수도 만들고 근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최봉기 상무님 감사합니다. 좋은 미담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제 바로 옆에 있는 로이스파 박재영 공동 대표님이신데 저희는 인연이 좀 깊죠. 한 7년 됐나요? 6년 됐나요?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창업 전문도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화물 운송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시고 거창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들 마일은 내가 다 먹겠다 이렇게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시다 와서 야 좋은 직장 왜 놔두고 이거 하냐 물류하지 마라 그렇게 밥 사주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어코 물류 쪽으로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미들 마일 하면은 로이스팟 먼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네. 일단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재용입니다. 일단 사실 오늘 저희 지금 SDS 첼로 스퀘어랑 지금 저희 시스템 연동하면서 이제 협업하는 부분들을 좀 진척을 하고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제 최봉기 상무님 만나 뵙고 좀 협업의 스피드를 좀 올리고자 이렇게 오늘 좀 사심을 갖고 오늘 컨퍼런스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창업 초창기 때 이제 김철민 대표님 만나 뵙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동일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은행 다니면서 뭐 물류 사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미들마일 쪽 뭐 소위 얘기하는 미들마일이죠. 이제 뭐 시장에서 그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어서 뭐 미들마일, 퍼스트마일, 뭐 라스트마일 이렇게 좀 이제 뭐 세그먼트가 구성이 되어 있긴 하는데 막상 이제 물류 사업을 이제 고객사들 물류를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은 막상 그렇게 first mile, middle mile, last mile 이렇게 구분이 철저하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은 middle mile 쪽에서 이제 고객사들의 간선 운송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7년 전에 이제 스타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차량들에 대한 모드라고 하죠. 뭐 차량 톤수들도 다양하게 있고 뭐 오토바이부터 다마스 라보까지 쭉 있는데. 한 3년, 4년 동안은 이제 운송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을 쭉 시켜갔고 현재는 사실 저희는 이제 운송뿐만이 아니라 제 고객사들의 재고 관리부터 이제 그러니까 수출입에 대한 국내 물류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토탈 로지스틱스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고 그렇게 좀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됐던 계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물류를 효율화를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거를 자동화를 통해서 고객의 물류 공급망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점점 이제 매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을 만나면 항상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화물 운송은 공급망의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첼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글로벌 포워더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큰 단위에서 많이 보시긴 했는데 저희는 사실 국내 운송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은 마이크로 단위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시야를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객사들의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효율화를 시켜주려면 고객사들은 운송만 따로 보고 재고 관리만 따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좀 많이 이제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재고 관리부터 뭐 수출입 통관부터 뭐 수송, 간선, 배송, 뭐 퀵 서비스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서비스군들은 좀 확장이 됐고 7년 정도 됐고 뭐 이번에도 저희 뭐 연매출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이제 규모 회사로 좀 성장을 하게 됐고 고객사의 산업군에 맞춰서 저희는 조금 이제 전략을 잡아서 산업군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플레이하고 있는 곳은 이제 뭐 제약 제품, 그러니까 제약 산업 쪽 저희가 플레이를 하고 있고 뭐 프랜차이즈 그리고 뭐 그 수입 주류 쪽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고객사의 물품 특성에 맞게끔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새 화물 운송 플랫폼이 좀 핫하잖아요. 뭐 핫하죠. SK 그러니까 티맵몰비트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CU 플러스도 이제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것 같고 통신사들은 다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CJ 대한통운도 3습 끝에 다시 이번에 더 무반 서비스를 제공했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안 해주시네요. 전략적이신가요?
사실 저희가 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뭐 그 말씀하신 분들 그 회사들 중에서도 조금씩 제각각의 전략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소위 뭐 마켓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디지털 프레이트 브로커리지를 이제 지향을 하시는 곳들도 계신 것 같고 소위 뭐 국내에서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화물 정보망이라는 약간 그러한 모델로 조금 이제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곳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백그라운드가 워낙 다르시다 보니까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물류 기본적인 물량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이제 확장을 하시려는 니즈가 있으신 것 같고 뭐 통신사들은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니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희랑은 조금 약간 결이 저희는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고객사의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사업 매출 구성 중에서 60%가 이제 운송 매출로 나오긴 당연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감해 소감 뭐 의견 하다 보니까 다른 그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6년 동안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고객사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이 휴먼 터치라는 거를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그 휴먼 터치라는 게 뭐 운송사들은 고객사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는 이제 기사분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양쪽 사이드에 대해서 그러한 휴먼 터치를 더 이제 이겨내면서까지의 뭔가 밸류애드를 창출을 하는 게 사실 그들의 가장 큰 뭐 미션이자 뭐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좀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팀의 모빌리티 관계자도 계실 거고 KT 브로커리에서도 나오신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잘하시네요, 대표님. 예, 저거를 안 만드시는군요, 저걸. 예. 다음은 V2V 권민구 공대차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표정이 어두우신데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시죠? 이런 자리 처음 와봐서요. 아, 그러세요? 예. 긴장이 좀 됩니다. 예, 아닙니다. 뭐 충분히 말씀을 잘해주실 거라 믿고요. V2V는 결국 베이크 투 베이클, 대중 물류망을 요청해서 창고 없이 차량 대 차량으로 뭔가 이 빠른 배송을 만들려고 하는 이 어떤 택배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대중물류망, 대중교통망은 알겠는데 대중물류망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클라우드 소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결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뭐 라스트 마일이나 미들 마일, 뭐 우리 퍼스트 마일은 사실은 투자 섹터에서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구분하는 거고 물류하는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입장에 공동 창업을 하시게 된 배경이라든가 예, 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2019년도에 그 두 번째 창업한 IT 회사에서 그 쿠팡의 그 로켓 설치라는 서비스의 그 WMS와 TMS를 외주 개발하는 의뢰를 우연치 않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회사 먹고 살려고 그냥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두 가지를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로켓 설치라는 서비스가 2019년 말에 쿠팡에서 런칭을 했는데 에어컨을 바로 다음 날 설치해주는 서비스였거든요. 런칭하자마자 거의 그냥 그 창고에 있던 풀필먼트된 재고가 전부 다 나가는 거를 두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물류 솔루션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팔리는구나. 그 위력을 좀 체감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창고에 뭐 창고겠죠. 그 엑셀, 팩스, 이런 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뭐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게 넘치겠구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1년 동안 저희 회사가 그냥 IT 솔루션만 그때 잠깐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경험 이후에 무조건 물류에서 창업을 해야겠다. 여기 그냥 톡 건드려도 그냥 효율화되는 게 그냥 넘치고 넘친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현재 창업에 이르게 돼서 현재 V2V는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 예, 확실히 물류 섹터를 바라보는 이 전통적인 기업 안에서의 물류와 외부 바깥에 계신 분들의 시선의 시각차는 똑같은 물류를 이야기하지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호기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오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삼성 SDS가 차려준 이 좋은 밥상 위에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아주 좋은 교과서적인 얘기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세 분의 대표님은 이 디지털 또 물류라는 키워드를 다 갖고 계시고
거기에서 진짜 이 시장에서 직접 사용자들에게 어떤 혁신을 주시고 계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는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사례 중심으로 우리 세 분의 대표님이 좀 저희는 이런 거 통해서 이런 거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우리 이번에는 고민구 이사님부터 먼저 이렇게 준비 안 되셨어요? 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유 좋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 대중물류망이라는 솔루션은 말 그대로 그냥 대중교통망의 방식을 그대로 그냥 도시물류에 이식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노드와 많은 엣지를 좀 다중으로 좀 연결을 해놓고 좀 많은 회전을 도모해서,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으면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회전율이 높은 것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좀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수도권으로 이제 도착하는 이제 이커머스 물류의 비중이 한 45%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다 수도권 안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사람도 수도권에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2천만 명이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뭐 돈 많이 안 들고 뭐 다이렉트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물건도 이제 그렇게 이동하고자 하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메쉬 네트워크 토폴로지랑 비슷한 형태의 그 대중물류망이라는 것을 이제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 이제 구축을 해서 경기도나 뭐 인천 또는 서울 내부에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보내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커머스 물건을 이제 배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송 타임라인이 한 짧게는 뭐 3시간, 뭐 길게는 10시간. 사람도 뭐 짧은데 버스 타고 가면 뭐 1시간 걸리고 멀리 가면 뭐 3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류 템포는 그보다는 조금 늦고요. 왜냐면 사람은 발이 있어서 자기가 라우팅해서 가는데, 이제 물건은 이제 사람 손이나 뭐 장비를 좀 타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 3시간에서 10시간 안으로 다 이동하는 그런 어떤 그 대중교통망 같은 이제 대중물류망을 이미 서울에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홈쇼핑 업체가 저희 회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저녁에 프라임 타임에 홈쇼핑 방송을 봅니다. 이거 사고 싶어 했는데 택배로 보내면 다음날 안 오고 다다음날 와요. 그 저녁은 이미 택배 출고 시간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창 신나 있었는데 이제 김 빠지는 거죠. 이제 이틀 뒤에 오면 뭐 반품률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홈쇼핑을 중심으로 그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도권에 한해서 이 대중물류망을 이용해서 버스 이동하듯이 제 물건을 좀 보내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나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되게 재미있는 일을 하시네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 같은 경우는 편성표가 나와 있으니까 제품들도 입고가 돼 있고, 그러면 주문 데이터가 있으면 미리 갖다 놓고 방송 도중에 배송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시도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뭐 종종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버시고 계시나요? 물류는 이제 굉장히 그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이제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물량이 쿠팡 물량 포함해서 한 600만 건이 돼요. 600만 건이 발생해서 600만 건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중에 그래도 한 5만 개는 날라야 뭐 BEP가 밀집이 되는 뭐 그런 거는 물류하시는 분들은 감으로 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꼭 사업 성공하시길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V2V에 작은 도움이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민 대표님, 생각 좀 하셨죠? 시간 벌어드린 겁니다, 제가. 저 노구인 네트워크는 고객사들에게 어떤 혁신과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또 비용 측면이라든가 뭐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AI로 혁신 말씀하신 겁니까? 빅데이터. 뭐 AI가 됐든 로그인 네트워크 자체가 주는 가치, 혜택, 고객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웠나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저희 고객사가 관세사무소가 많습니다. 혹시 관세사무소 아세요? 사실 해외에서 물건 구매하게 되면은 통관이라는 절차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 결국에는 관세사무소의 이제 사무원들이 실제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쿠팡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 물량이 밝혀도 되나요? 저희 고객사가 한 달에 한 70만 건 합니다. 70만 건 하는데, 사실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사무실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있었거든요. 13년 전에요. 근데 정말 F사, U사, 글로벌 특성사 보면은요,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키보드 치는데 정말 손이 안 보일 정도예요. 쭉 일렬로 앉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루에
한 달에도 몇만 건일걸요. 예, 하루에 그때 2,000건, 3,000건이면은. 근데 지금은 하루에 2만 건, 3만 건 찍으려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요. 그리고 업무라는 게 이렇게 키보드만 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대적인 업무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취합한다고 어떤 문자도 보내야 되고 전화하면 CS도 받아야 되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0만 건 하는데 적어도 뭐 한 20-30명은 좋게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 인원 구성이 현재 몇 명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최적화한 어떤 그런 게 결국에는 예, 서로의 이익이 되는 저희도 감사하고 수익이 창출되니까요. 고객사에서는 또 그렇게 인력이 또 많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세청에서 이제 B2B 중심에서 B2C로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영역에 대한 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님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관세청에서 좋아할 만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전자상거래 커머스의 대부분의 물동량이 중국 벤더 물량이 80% 이상이 되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했던 사업의 영역도 매우 중요하고 또 갈수록 커지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박 대표님. 예, 네, 마지막으로 제일 좀 재미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하실래요? 저희는 그 B2B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소비자 관련된 내용도 물론 뭐 소비자한테 배송하는 게 일부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다 B2B 배송과 이제 B2B에 대한 물류 업무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앞선 그 이벤트, 앞선 그 환영사가 거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디지털 물류라는 거는 고객사의 공급망을 최적화하거나 프로세스를 이제 최적화하고 이제 물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면서 내부 수익률 올리고 약간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기술의 접목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러한 기술이 되게 뭐 정말 하이테크인 기술이냐라기보다는 이미 상용이 많이 되어 있는 기술인데 사실 모두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사이트 저희가 지금 전국 단위로 한 35군데 이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각의 이제 다른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는 거에 사실 좀 이제 많은 이제 에너지를 좀 쏟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뭐 업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각종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뭐 각각의 설비가 됐건 로보틱스가 됐건 각종 뭐 센서들이 됐건 약간 이러한 관점으로 저희는 좀 이제 차차 좀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사실 근데 기술 뭐 정말 하이테크인 기술들은 저희 같은 회사들보다는 사실 뭐 그런 거에 좀 특화돼 있고 그런 거에 정말 많은 리소스를 쏟고 있는 회사들의 좀 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는 이제 현장 물류 현장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잘 접목을 시켜서 정말로 이제 물류 산업 내의 혁신을 그걸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까의 좀 관점으로 저희 이제 기술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물류업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물류 서비스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쇼티지가 많이 좀 매년 느끼고 있거든요. 기사분들도 매년 고령화되고 계시고 구하기도 많이 쉽지 않고 저희 정직원들도 지금 한 450명 정도 되는 이제 규모의 직원들이 이제 있는데 그 직원들도 사실 매년 좀 이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렇게 좀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사람에 대한 쇼티지에 대한 뭔가 이제 테크놀로지 뭐 이노베이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자리 줄이지 말고 일자리 전환시키면 되죠, 그렇죠? 저 시간이 저희 55분에 끝나야 되는데 뭐 사회자 직권으로 5분 더 해서 할게요. 제 마음이니까. 상무님, 오늘 세 분의 대표님과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드셨는데 향후에 이렇게 코업할 만한 또 코업에 대한 스피드를 내실 만한 의향을 좀 가지게 되셨는지 오늘 뭐 전적인 총평은 좀 어떠세요? 아니 총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다들 그 각자의 영역에서 다 두각 나타내고 계시고 또 저희가 절대 할 수 없는 SDS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의 그런 영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같이 좀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에서 다 로컬 히어로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류가 다 연결돼 있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려면 그런데 결국은 이 세 분들이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의 로컬 히어로이실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떻게든 저희가 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내서 저희들이 좀 올해 안에 좀 뭔가 재밌는 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과도 나오고 또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꼭 만들겠습니다. 아유, 말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기에서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저희 인증샷을 찍어주셔서 개인 SNS를 올리셔서 태그를 걸어주시면 저희 그 비욘드 X가 운영하는 커넥터스 연간 구독권 드릴 테니까요. 예. 사진 안 찍으세요? 이거 비싼 건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예, 저 오늘 발표와 앞서서 이 컨테이너의 기적을 얘기하셨는데 컨테이너가 사실은 개발되고 보급화된 스토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뭐 베트남 전쟁 군사 물류로 이제 시작이 됐던 그 미국의 이제 시랜드사가 말콤 맥클레인인가요? 예, 결국 그분은 컨테이너를 개발하신 분은 아니고 보급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서비스의 혁신은 개발이 아니라 보급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지털 트랙도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은 사용자들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처럼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항해의 시간을 줄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디지털 기반으로 뭔가 이 물류 트랙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아마도 그런 무대를 지켜봐 주실 분들이 여기 다 함께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 청중의 질문을 한번 받아야 이게 사실은 토론 세션이 진짜 재미있는 건데 이게 쉬는 시간을 빨리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역시 쉬는 게 좋으시군요. 네, 저희 첼로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토론 세션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은 이것으로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세 분의 대표님과 시봉기 상무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